그, 많은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호재든 악재든 특히나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건이나 상황이 이제 4년 전, 8년 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주로 이제 그 개인들이 주로 했죠. 개인들이. 그 2017년도, 18년도 그때, 그러니까 아무튼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개인들이 중심이 돼서 아무튼 이렇게 불장도 왔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 이제 4년 후에는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개인에서 이제 아무튼 이게 기관들이 들어왔다. 기관들이 들어와서 4년 전에 이게 4년 전에 이제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이게 이 중심 역할을 한 게 이제 기관들이 있고 이게 개인이나 기관은 지금도 있죠. 그런데 또 이제 4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제 당연히 개인도 있고요. 개인도 있고 이제 기관도 있고 거기에 이제 뭐가 추가로 들어오냐면 기업들, 그렇죠? 기업들, 미국의 마이클 스트루지 뭐 이런 데 보세요. 막 비트코인 엄청나게 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국가들, 미국을 비롯한 이제 국가들에서 또 비트코인을 사 모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시장에서 이게 아무튼 처음에는 개인, 그 다음에 기관, 지금 현재는 개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기업도 있고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는 이제 이때 없었던 그 ETF라는 게 ETF ETF라는 게 생겨서 이 시장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이 주체들이 처음에는 개인만 있다가 그다음에 여기도 개인이 있죠. 개인하고 기관이 있었고 지금은 여기 이제 기업과 국가 거기 ETF까지 그렇게 해서 시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보면 시장에 이제 호재 악재가 있죠. 계속 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재 악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초기에는 개인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호재와 악재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게 주로 개인들 중심으로 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4년 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그 개인도 있고 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호재, 악재, 같은 호재와 악재가 나오더라도 이게 이제 그 개인도 반응하고 기관도 반응하고 그 개인도 대응을 하고 기관도 대응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여기 기업도 들어오고 국가도 들어오고 지금 이런 상태 거기다 ETF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변수가 지금 이제 그 트럼프라는 지금 미국 대통령, 제가 이제 거기도 올려드렸는데, 그 트럼프라는 미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그 이제 뭐 트위터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말에 따라서 특히 이제 시진핑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무역 전쟁 아니면 이제 관세 전쟁. 관세 전쟁이 사실은 무역 전쟁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 트럼프 일기 때 중국하고 그때 무역 전쟁을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관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관세가 이제 무역하고 관련된 거죠. 무역하고. 그렇죠? 우리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하고도 지금 이제 협상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트럼프와 시진핑과의 어떤 아무튼 그런 어떤 그런 관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시장의 흐름이 아무튼 이제 이렇게 투자자들도 이렇게 지금 추가가 돼 있는 ETF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트럼프라는 또 변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뭐 그렇죠. 트럼프 말 한마디에 따라서 막 시장이 출렁거렸다가 또 며칠 있다가 트럼프가 또 아무튼 그거하고 또 반대 얘기를 하면 또 시장이 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것들도 다 시장인 거예요. 통치면 이게 트럼프 포함해서 이게 다 이 시장입니다. 시장이에요. 좀 특이한 시장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가 아니고 그냥 트럼프가 뭐 트럼프 말이 뭐 호재로 작용하든 악재로 작용하든 그냥 하나의 시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탓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 트럼프 시장이 뭐 아무튼 시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제가 항상 이게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조건이 바뀐다 그때그때.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그런 조건들이 뭐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결국은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뭐 해서 뭐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뭐그 본인이 직접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 말을이 막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관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인은 지금 딴 거 없어요. 이제 저희는 뭐 아무튼 이제 지금 이제 알트코인 가지고 이제 불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제 이 비트코인이나 저희가 이더리움이나 지금 일부 리플 지금 이제 XRP로 바뀌었죠. 이런 걸 좀 들고는 있지만 이게 메인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트코인들을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 형태로 지금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이게 본격적인 불장, 그 본격적인 불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이러든 저러든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요 단계에 있는 거요. 요 단계에 있는데 이제 보면 이제 저희는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는 없어요. 기다리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이 지금 뭐 많이 이렇게 막 올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막 상승을 막 두 배, 세 배, 몇 배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요 시점에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본인들 계좌를 이렇게 자꾸 뭐 궁금하니까 보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계좌 뭐 본인들만 아니죠.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계좌가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뭐 원금 근처에 있든 아무튼 이제 뭐 원금 밑에 있거든. 응? 원금 밑에 있든 근데 이런 원금 근처에 있거나 원금 밑에 있거나 뭐 이러면 이럴 때 계좌를 자꾸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냥 걱정만 되고 응? 그렇다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응?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안 보면 되는 거야. 안 보면 된다. 안 보면. 응? 이제 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봐야 되겠지만 봐도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보면 되고, 그리고 안 보고 가능하면 안 보고 그냥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에다가 올인을 해놨다면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 자금을 100% 알트코인에 해놨으면, 그죠? 이 계좌만 자꾸 쳐다보는 수밖에 없으니까. 잠깐만요. 그 마이크 꺼주셔야 돼요. 이 수강생분들, 다른 분들한테 방해됩니다. 저게. 음, 음, 소리 나면 이제 제가 여기서 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끄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이게 이제 이 때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아닌 때를. 이게 때를 기다리는 게 어려운 게, 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때가 정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가 오긴 올 텐데 그때가 빨리 올 건지 좀 늦게 올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예상은 해보지만 이제 그 비트코인의 흐름과 이더리움의 흐름, 주로 그런 두 흐름을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아무튼 분석하면서 언제쯤이겠다 그때를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제가 늘 얘기했죠. 예상은 하지만 이게 맞는 게 아니다. 그래도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은 그래도 대략 언제쯤인지는, 그리고 투자자로서 알아야, 그래야 그걸 참고해서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는 것 뿐이지, 응? 그 예상대로 딱딱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아무튼 의존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 때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렇게 몇 월 달에서 몇 월 달까지 봄이고 몇 월 달, 몇 월까지 여름이고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응? 투자에서 때라는 것은 이게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가변적이라는 거죠. 딱 고정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때가 오기 위한 어떤 조건, 이 때가 오기 위한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이제 언제 만들어질 거냐,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이제 이러이러한 조건,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갖춰지면 저희가 기다리는 그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해보지만 그것도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너무나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차트로도 한번 예상을 해보고 앞으로 생길 아무튼 그런 호재나 악재, 주로 이제 호재겠죠. 이제 때를 기다리는 것은 어떤 호재, 이게 미래에 있을 어떤 호재를 이렇게 이제 기다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트로도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이제 그 어떤 미래에 올, 지금 같은 이제 이 차트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때를 예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아무튼 이게 차트를 통해서 예상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어떤, 게 지금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어떤 호재. 지금 같으면은 이제 미래에 있을 호재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금리 인하도 뭐 한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뭐 동결할 수도 있는 거고, 금리를 내리는데 조금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많이 내릴 수 있는 거고,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음, 그렇지만 아무튼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 그럼 언제쯤 할 거냐? 그럼 이번 달에는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다음 달에는 할 거냐 안 할 거냐? 한다면
25포인트를 할 거냐, 50포인트를 할 거냐, 그죠? BP. 그게 정해진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미래에 있을 어떤 호재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차트의 흐름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호재의 흐름, 이게 미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이때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예상은 해보지만, 그게 정해진 게 아니고 아무튼 이제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대략 이렇게 잡아보는 것이죠.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그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게, 그러니까 어떤 때를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조건의 어떤 때를 기다리는데, 그 때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몇 년, 몇 월, 며칠, 아니면, 그죠?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가 오긴 올 텐데, 그때가 오긴 올 텐데, 그때가 언제쯤일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차트를 통해서도 그때가 언제쯤일 건지,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예상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이제 큰 호재들, 그런 호재들이 언제쯤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맞춰서, 그러니까 차트 흐름과 그런 거에 맞춰서 아마 언제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면서 기다려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투자에서는 이제 이제 끝이, 제가 했잖아요. 투자에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끝이 가장 어려워요. 그 시작이야 내 돈 가지고 사면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응? 사고 나서 이제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시작은 시작은 내가 사면 그게 시작인 거예요. 시작하면 안 사면 시작이 안 되는 거고. 그 시작은 내가 알고서 하는 거죠. 내가 사는 때가 그 시작이니까. 그런데 끝은 내가 결정을 쓰는 게 아닌 거죠. 투자의 끝은 내가 결정을 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이게 투자는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이 투자는 틀림없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시작이 있고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 제가 하는 과정을 거쳐서 끝이 있는데, 그 투자의 시작은 누가 결정하냐? 그 투자자인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면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주식 한 주를 사든 아니면 코인 하나를 사든 내가 사면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면 그 투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를지 내릴지는 이제 그 다음 얘기고, 그죠? 내가 사고 나서 오를지 내릴지는 이제 그 다음 얘기고, 그래서 아무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제 이 투자를 끝을 내는 것은 물론 끝을 내는 것도 내가 끝을 내는 거예요. 물론 내가 끝을 내는 건데, 근데 이제 투자의 끝이 어려운 게, 이제 투자를 했을 때는 다 이걸 이게 손절이 목표는 손절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는 이제 수익이 목표인데 수익을 이제 아무튼 이렇게 적은 수익을 낼 거냐, 이렇게 뭐 적당한 수익을 낼 거냐,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막 큰 수익을, 대박에 가까운 큰 수익을 낼 거냐. 이제 이게 수익도 이제 종류가 있지만, 그런데 아무튼 내가 이제 이 투자를 끝을 내는데 손절로 끝을 내려면 쉽겠죠, 그거야. 응? 그런데 이제 투자의 끝이 어려운 게, 이왕이면 수익을 내고 끝을 내려고 하니까 이 수익을, 그것도 이제 작은 수익이 아니라 이렇게 큰 수익을 내고, 그래서 큰 수익을 내고 내가 매도를 했을 때 이제 이 끝이 나오게 되는데, 투자의 끝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이제 큰 수익, 어떤 뭐 제가 얘기하는 이런 대박에 가까운 이런 수익을 내려면, 그러면 이런 수익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수익은 이제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이런 대박에 가까운 수익은 이것은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큰 수익, 내가 원하는 만큼의 큰 수익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가 때인 거죠. 요 때를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불장이란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불장 기다린 게 아니라, 그 불장을 통해서, 이 불장이 왔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매도 온다 이게 아니고, 그 불장이 와야, 그 불장의 조건 속에서, 거기에서 내가 실력 발휘를 해서, 아무튼, 그죠? 좋은 알트코인 딴 거 아니죠. 빠르게 많이 갈 수 있는 알트코인을 사서, 그죠? 거기서 이렇게 샀다가 팔아서 뭐 가지고 있는 건 팔고 또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걸 사서 팔아서 그래서 큰 수익을 만들어서 그래서 팔아야 이제 끝이 나는 건데 아직은 지금 이제 저희가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이런 이제 큰 수익이 만들어지려면은 이제 조건이 뭐냐면 이런 이제 코인 같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수익이 만들어지려면은 조건이 뭐냐면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와야 된다는 거죠. 본격적인 불장이. 본격적인 불장이라는 이 조건, 그러니까 이게 와야 이렇게 해야 아무튼 이 본격적인 불장 속에서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아무튼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은 그 다음에 사는 알트코인은 이렇게 이제 좀 큰 수익을 내서 뭐 5배든 10배든 뭐 그 이상이든 이런 어떤 수익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수익을 내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래야 이제 투자가 끝이 나는데 지금 이제 이때가 이제 이게 본격적인 불장이 오는 게 제가 했잖아요. 불장은 시작이 됐지만 이제 저희가 매도를 하려면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와야 그때 아무튼 이제 그때 흐름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매도를 잘해서 투자를 끝을 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 불장이 오는 요 과정이 이제 불장은 시작이 됐지만 이게 불장도 마찬가지예요. 불장도 시작을 해서 시작은 이제 그 뭘 기준으로 이더리움의 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불장이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저희가 기다린 건 지금 이런 걸 기다린 게 아니고 뭔가 좀 화끈하게 막 알트코인들이 막 5배짜리, 10배짜리, 20배짜리 막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는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불장 속에서도 이제 이 본격적인 불장 이 본격적인 불장이 와야 되는데 이 본격적인 불장이 오는 데 있어서 아무튼 이제 아까 제가 했죠. 오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시장에서 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지금 딱 두 개죠.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그다음 중국 시진핑하고 이쪽 관세 관련된 문제. 이게 지금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장이 출렁출렁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예, 때 맞춰서 아무튼 지난주 그 지난주에 그 바이낸스 사건, 응? 바이낸스 사건 이런 게 또 때 맞춰서 탁 터진다는 것이죠. 희한하죠, 그게 보시면. 거기다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도 아무튼 이게 지금 진작에 이루어졌을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지금 여러 템포 늦었죠. 뭐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요, 아무튼. 응? 거기다가 이제 그 ETF라는 게 생겨서 그 ETF라는 것은 또 이제 어떤 비트코인 됐든 뭐 이더리움 됐든 거기다가 좀 이제 알트코인 ETF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인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ETF를 통해서 사서 이렇게 어떤 수익을 만들어가는 저희도 이제 그 코덱스 뭐 200이나 코덱스 네버리지나 코덱스 코스닥 150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아무튼 이 종목을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ETF예요. 그게 보면 이 종목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ETF를 통해서 이 종목들을 사는 거죠. 그쪽에 묶여져 있는 이더리움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ETF를 사는 거죠.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는 거고 투자자에 따라서는 그죠? 주로 이제 연기금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ETF를 또 기관들 아니 기업들 이런 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4년 전과 다르게 지금 ETF라는 것, 그 다음에 트럼프라는 변수, 그렇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좀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테프, 두 테프 늦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이렇게 좀 앞당겨지면 좋은데, 투자자한테는 앞당겨지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앞당겨진 게라 이렇게 뒤로 미뤄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앞당겨지면 좋은데, 아니면 예상했던 시기에 오거나 아니면 좀 예상보다 좀 빨리 오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냥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도 뭐 6개월, 1년 지금 그렇잖아요. 거의 지금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지금 그렇죠, 상황이. 근데 굳이 이제 이거 왜 늦어지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변수들이 있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 때문에 불장이 안 온다, 못 온다 이게 아니고요. 안 온다, 못 온다 아니고, 시기적으로 언제쯤 왔어야 되는데 이게 6개월 늦어지고 6개월 늦어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런 변수들 때문에 불장이 안 온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수들이 그러니까 그 저희 입장에서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빨리 나누더라도 예상했던 때 오면 되는데, 이게 그죠? 이런 변수들 때문에 이게 또 한 6개월 늦어지고 6개월 늦어지고, 그런데 이게 또 계속 늦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그렇잖아도 이게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든데, 특히 중장기에서, 어떤 이제 중장기에서 이렇게 중박 이상, 대박 이상, 이렇게 이제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사놓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이게 쉽지 않죠.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좀 이런저런 변수들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막 늦어지고 한 6개월 늦어지고 또 6개월 늦어지고 이러면 이제 더 힘들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서 아마 이때쯤 오겠다. 어떤 본격적인 불장이 아니 이때쯤 이때 시작을 해서 이제 개인에 따라서 이때 시작하면 됐고 이게 다 다르겠죠. 이게 다른데 음? 이때쯤 본격적인 불장이 올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그런 개인들이 뭐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그 뭐 여기까지 토탈해서 뭐 이만큼의 개인들이 기다렸다. 그런데 이 개인들이 이렇게 뭐 한 6개월 이렇게 뭐 늦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개인들이 일부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겠어요? 아무튼 뭐 주식시장으로 가든 뭐 미국 주식시장으로 가든 또 뭐 선물 시장으로 가든 또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오르니까 금으로 가든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어질수록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뭐 떨어져서 다른 데로 가든 아니면 이 투자를 뭐 포기를 하든 응? 그리고 더 늦어지면 더 할 거고 이렇게 이제 이만큼의 개인들이 준비했으면 늦어지면 개인들이 이만큼 아무튼 포기를 하는 거죠. 이 투자를 그다음에 이만큼 포기하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아무튼 지금 1, 2주, 2, 3주 걸쳐 가지고 뭐 바이낸스 사건 비롯해서 아무튼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아무튼 이게 저희처럼 현물을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한 투자자들
선물을 하는 투자자들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현물을 하는 투자자들 중에서도 주로 이제 어떤 빚을 내서 그 내 돈 아닌 남의 돈 빌려서 뭐 은행 돈이 됐든 뭐 누구 돈이 됐든 빌려서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선물 투자하는 분들 플러스 이렇게 빚 내서 투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1, 2주 사이에 이제 엄청나게 또 정리가 됐다. 근데 이제 선물하는 분들이 이제 저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현물하는 분들도 일부 정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아마 일부가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고 또 이런 사건 터지고 그러면은 아무튼 이제 이 개인들이 점점 이렇게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무튼 청산이 되거나 포기를 하거나 그래서 개인들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제 이만큼 있었던 개인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줄어 있는데 이제 지금 요 단계에서 이제 이만큼 남아 있는 개인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제 이 세력들이 봤었을 때 이만큼도 이제 개인들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은 이제 세력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이제 앞으로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 개인들 뭐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만큼 정리됐고 뭐 이만큼 이 정도 개인들이야 뭐 같이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비트코인 흐름도 그렇고 이더리움 흐름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도미넌스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불장이 바로 시작이 되겠지만 그런데 이 세력들이 봤을 때 아직도 개인들이 많은데 이 중에 한 반은 더 털어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한번 뭐 아무튼 조정을 한번 더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조정을 한번 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알트코인들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또 개인들이 반 이상 정리가 됐을 때 나머지 개인들만 데리고 가는 이런 선택을 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이 봤었을 때 지금 개인들이 남아있는 개인들의 숫자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이 정리됐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또 한 반 이상 정리를 해야 되겠다. 아직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것은 이제 흐름을 보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하락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만큼의 개인들을 더 정리하기 위해서 이게 조정이 한 번 더 필요한지 아니면 이 정도 개인이면 이만큼에서 이만큼 정리됐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같이 가자 이렇게 가는지 그죠? 이 세력들이 이제 이 판단을 하는지 이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이제 알트코인들의 흐름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니 이만큼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런 또 상황까지 왔었고 그러면 응? 충분히 기다리게 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한 2, 3주 걸쳐 가지고 막 그런 사태까지 만들어냈고 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그 개인들 생각이고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이제 다른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개인들이 지금 정리가 많이 된 건 맞아요. 맞죠. 최근에도 많이 정리됐죠. 개인들이. 많이 정리된 건 맞은데 이제 세력들이 봤을 때 세력들이 만족할 만큼 정리가 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조정이 한 번 더 필요할 건지 그냥 여기서 스타트해서 쫙 할 건지 이게 결정이 날 거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한번 쳐보세요.
그렇다고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개인들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 개인들은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는데 이렇게 막 원금 근처에 있거나 이렇게 좀 막 손실 나 있을 때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면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힘들으니까 그냥 때 되면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때라는 게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 세력들 입장에서 때는 딴 거 아니에요. 세력들이 원하는 만큼 개인들이 정리가 됐냐 안 됐냐. 세력들이 원하는 만큼 개인들을 많이 개인들로 하여금 포기하겠냐 안 했냐. 포기를 시켰냐 안 했냐. 그러니까 이쪽 코인 시장에서 떠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번 이제 그 4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그렇다고 이번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그 가격 조정을 크게 하는 건 아니에요. 가격 조정을 아니 이제 이 수강생들 보면 이 정도면 가격 조정 크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가격 조정이 그 알트코인 기준으로 가격이 크다는 것은 지금보다도 몇 배, 그 손실이죠. 몇 배 손실을 크게 하는 게 그게 가격 조정이 큰 거예요. 지금은 가격 조정을 하긴 했지만 가격 조정이 아주 큰 건 아니고 대신에 이번에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이렇게 6개월 늦어지고 6개월 늦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이 기간으로 조정을 했다. 막 가격적으로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폭락을 시킨 게 아니고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막 50토 막 100토 막 이렇게 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막 마이너스 90 몇 프로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7, 80%하고 마이너스 90%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큰 거예요, 이게. 숫자로 보면 뭐 그게 그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걸 좀 정리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보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근데 기다리는데 이제 좀 알고 기다리라는 거죠. 왜 지금 이러고 상황들이 이러고 이렇게 가고 있는 흐름들이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잘 기다리려면 그래서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 기다리는 중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렇게 뭐 이만큼을 기다린다. 내가 이만큼 기다려서 제가 어떤 요때 가서 이제 어떤 결실이 맺어진다 하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가장 이제 기다릴 때 앞에는 잘 기다릴 수 있어요. 중간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리다가 지치죠. 아까 있잖아요. 지치고 해서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여기 바로 앞에 직전 여기 기다리고 처음 잘 기다리죠. 한 번 더 기다려보자. 기다렸는데 그죠? 그래서 또 기다렸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딱 이제 여기 막 출발하려고는 여기 앞 단계 여기. 지금 저희가 지금 알트코인에서 보면 저는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봐요. 이런 데는 지났고 이제 알트코인을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제 과정으로 보면 이런 단계 지나갔고 저희는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와 있는데 이제 기다리는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 왜 그러냐면 지칠 대로 지쳐 있고 거기다가 내가 기다릴 만큼 길었으면 이제 어떤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막 어떤 악재가 나온다. 막 트럼프가 어쩌고 뭐 또 바이낸스가 어쩌고 또 무엇이 어쩌고 막 이렇게 한때도 뭐 캄보디아가 또 이쪽으로 연결돼 가지고 캄보디아에 뭐 비트코인이 뭐한 2조 정도 있는데 그 비트코인을 그 시장에서 막 판다. 응? 그래서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아무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그렇게 막 연결이 돼.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가 이 직전에가 아무튼 악재 플러스 악재도 굉장히 심한 그렇죠. 바이낸스 사건 보세요. 막 엄청난 악재잖아요. 그 보면 거기다가 또 뭐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또 보면 그래서 이제 요 구간 요 구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중에서 맨 마지막 단계 이때가 가장 힘들다. 근데 또 이거에 맞춰서 아무튼 악재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나면 이제 막 불장은 없다는 등 아니면 뭐 이게 막 또 앞으로 6개월 뭐 1년 더 늦어져야 된다는 등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응?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보면. 응? 수학능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기 지금 여기. 근데 그게 아무튼 여기 요 구간에서 아무튼 가장 개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악재들 뭐 그런 것들이 최고 많이 나올 때가 여기 바로 직전이 직전. 음? 출발하기 딱 직전.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그 노브티즈 좀 들고 있지만 보시면 노브티즈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드리고 나서 요때 지금 제가 노브티즈를 요 무렵에 드렸거든요. 요 무렵 21선 위 요 근방에서 드렸는데 제가 노브티즈를 드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유증 어쩌고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악재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촥 양봉을 끌어올렸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횡보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려고 어차피 갈 건데 응? 갈 건데 가기 직전에 뭔가를 이렇게 터트려 놓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냥 가면 좋을 건데 이렇게 내려오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내려오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꼭 이런 걸 만들고 간다고 이런 걸. 희한하죠, 그 보면. 근데 이게 이제 노브티즈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응? 알트코인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구간을 거치긴 했지만 그 다음에는 많이 간다는 거죠. 많이 이게 응? 왜 그러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서 유증인이 뭐니 해가지고 요 캔들 하나로 개인들을 많이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제가 있잖아요. 이만큼 있었는데 이 악기 하나로 그냥 이만큼을 정리해버리면 그 개인들 남아있지만 저희 포함해서 개인들 남아있지만 이 정도 개인은 얼마든지 데리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세력자한테 크게 부담이 없다는 거죠. 이게 많이 정리가 됐으니까. 똑같아요. 지금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이게 힘들어 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아니 내가 포기하고 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이게 출발해 가지고 이 진짜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왔다. 응? 그러면 이제 포기하면 그죠? 본격적인 불장이 온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이걸 바로 따라잡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하고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 보면 내가 이게 좀만 더 참을 걸 응?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만큼 내가 고생한 거 여기서 좀만 더 참았으면
그러면 요 불장에서 아직까지 내가 진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텐데 아까 노브티지 보세요. 그러니까 불장이라는 게 딱 아니에요. 불장이라는 게 불장이라는 게 조금 올라가는 게 불장이 아니고 그 이제 코인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불장이라는 게 이제 코인에 따라서 해서 막 5배도 가야 되고 지금 가격 대비 뭐 10배도 가야 되고 20배도 가야 되고 50배도 막 100배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려면 이 직전에 코인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인 포함해서 안 가지고 있는 코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코인마다 개인들이 지금 이제 있는 게 다르겠죠. 어떤 코인은 뭐 개인들이 이만큼 있고 어떤 코인은 막 이만큼 있고 이만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불장으로 가기 전에 이런 구간을 거쳐서 아무튼 막 이런 바이낸스니 뭐니 막 트럼프니 아무튼 있는 저런 악재를 다 이용해서 아무튼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 코인을 그 A라는 코인이다. 그 A라는 코인을 관리하고 있는 세력 입장에서는 이 지금 개인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아니까 그럼 이걸 최대한 개인들을 정리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개인들을 정리하려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악재잖아, 악재. 개인들을 최대한 정리하려면 가장 좋은 게 악재잖아, 악재. 지금처럼. 그래서 여기서 개인들을 더 정리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악재를 한두 개 더 만들어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더 정리가 되겠죠, 개인들이. 응? 저는 지금 이제 여기 본격적인 불장으로 가기 하루 앞에 직전에 있다. 응? 그렇게 보고 가장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가장 힘든 구간이다. 힘든 구간이다. 그래서 이 가장 힘든 구간을 이제 누가 버티냐 못 버티냐, 누가 기다리냐 못 기다리냐, 여기서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냐. 근데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여기서 뭐 1년을 기다렸던 6개월을 기다렸던 뭐 2년을 기다렸던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래서 내가 이만큼 기다린 것이 나중에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은 요 구간까지 포함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다린 게 내가 내 투자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은 뭐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끝까지. 포기하려면 빨리 포기하고 아니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고 포기하려면 빨리 포기하고. 그래서 내가 기다렸고 해서 내가 기다린 것이 이게 내가 의미가 있으려면 투자에서 결국은 요 구간까지 기다려야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까지 기다려야 이게 의미가 있지. 그럼 여기까지 기다리는 건 뭐예요? 그럼 끝까지 기다린다. 끝까지. 끝까지.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이제 상위 1% 개인들이 상위 1%가 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누구는 여기서 포기하고 여기서 포기하고 여기서 포기하고 여기서 포기 여기서 포기하고 누구는 다 왔는데 여기만 그저 기다리면 되는데 이걸 못 기다려서 포기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됐을 때 그때까지 남아있는 개인은 결국 상위 1% 개인만 남아있다. 세력 플러스 상위 1%. 그래서 나는 어떤 선택할 거냐 얘기죠. 그래서 종목이 됐든 코인이 됐든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그게 많이 올라가려고 많이 올라갈 종목일수록 아까 노브티지처럼 많이 올라갈 종목일처럼 그러니까 아까 노브티즈 같은 경우에 수강생분들이 아까 저기 어떻게 대응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 요때 드렸거든요. 요때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유중 얘기 나오면서 여기 나왔는데 저는 팔으라고 안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막 유중 나온 거 찍어갖고 막 이게 어떻게 보면 급락 나왔잖아요, 급락.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떨어진 건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마이너스 한 7, 8%, 8, 한 10, 마이너스 10%가 안 넘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는.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걸 여기서 손절을 했다. 응? 손절을 했다. 그러면 했는데 보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장대양봉으로 딱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손절할 수 있어요. 손절할 수 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딱 장대양봉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해야 된다. 매수를.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때 무서워가지고 내가 막 유증 어쩌고 막 해가지고 많이 들어간다면 그런 무섭겠죠. 거겠지? 뭐 이런 거 막 해서 막 몇천만 샀거나 막 한 1억 샀거나 그런 분들은 막 유증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막 그날 막 급락 나오고 면 무섭지 않겠어요? 응? 그래서 손절을 했다. 근데 그 다음날 내가 팔았더니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왔다. 사실은 그날 다 끌어올렸죠.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음봉으로 나왔어요. 음봉으로 나왔다가 이걸 그날 끌어올린 거예요. 끌어올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가지고 여기 손절했다. 응? 그런데 보니까 이게 다 끌어올린다. 다 끌어올린다. 응? 다 끌어올리고 이 종가잖아. 이게 종가. 끌어올려 끝났다. 그러면 이때라도 다시 사야 된다는 거죠. 이때라도.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종목에 대한 내가 어떤 그 투자 종목으로서 어떤 믿음이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했을 때 이게 나중에 크게 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유증 어찌 해갖고 막 이렇게 음봉 나와서 아니 이거 아닌 거 모양이다 해갖고 내가 잘못 산 모양이다. 그래서 손절을 딱 했는데 그날 다 돌려놨다. 돌려놓으면 이때 그렇잖아요. 다 돌려놨다는 것은 내가 이 종목을 내가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할 때, 처음 매수할 때 이 종목이 많이 갈 걸로 생각해서, 많이 간다는 건 최소한도 뭐 플러스 50% 이상, 을 얘기하는 거죠. 했는데 사고 났더니 막 음봉이 나오면서 막 유증이 어찌갖고 했는데 내가 팔고 났더니 다시 싹 돌려놓는다. 응? 돌려놓는다. 그러면 본인 분석이 맞았다는 거죠. 응? 그럼 본인이 분석을 믿고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해야죠. 여기서 손절을 했다면 재매수를 했으면 이 손절한 걸 메꾸고 그렇죠. 메꾸고 뭐 이만큼 손절한 거 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간다. 아니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제 이렇게 크게 갈 종목이나 크게 갈 알트코인들은 이런 거 없이 가면 얼마나 좋겠냐면 근데 꼭 앞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악재를 터트리면서 이렇게 크게 흔들어 놓고 그러면서 개인들을 여기서 많이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이런 데 또 따라붙은 개인들이 있을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정리되고 여기 정리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코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거에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냐? 그건 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구간으로 봐서는 거의 마지막 기다리는 구간이다. 저는 이제 본격적인 불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로서 해야 되는 거 뭐냐?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어차피 이왕 기다린 거 여기서 힘들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될 때까지 그게 끝까지죠. 그 기다려서 결국은 그동안 기다렸던 것들이 아무튼 무의미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지금 인간 지표 관련된 거, 그죠? 이 코인과 관련해서 제가 그 카톡 프로필에도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코인 시장,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해서 이 한국의 주식 시장은 제가 이것을 아무튼 대세 상승장이다. 이것을 이제 강세장 플러스 대세 상승장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제가 언제부터 했냐면 2025년도 4월 달부터 얘기한 거예요. 4월 달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달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 4월 달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앞으로 2025년 4월 달부터 앞으로 한 2년 한 반 정도, 2년 6개월 정도 대략 걸쳐서 아마 대세 상승장, 강세장, 그래서 어쩌면 그 역대급의 음, 한국의 어떤 대세 상승장이 올 거다. 이 얘기를 제가 2025년도 4월 달부터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주식 시장과 제 코인 시장을 얘기하면서 이제 코인 시장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불장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여기 주식 시장이 앞으로 이때 기준으로 거의 앞으로 2년 반 정도 어떤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코인도 중요하지만 이 주식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뭐 15년, 20년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1956년도에 뭐 주식시장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게서 거의 한 70년 정도 됐잖아요. 지금 25년도니까. 그러니까 70년 정도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어쩌면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가장 역대급,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가장 역대급의 주식시장이 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시장을 구경하기 어찌면은 이렇게 쉽게 구경하지 보다 만나지 보다 그런 어떤 역대급의 시장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 좋은 업종과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알트코인도 중요한데 알트코인도 중요해요. 알트코인도 중요한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 종목들도 이 코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한 6개월 이상 지금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의 어쩌면 한 2년 정도 이런 어떤 강세장, 대세상승장의 흐름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도 중요하지만 이 주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런 대세상승장 강세장에서는 이제 분산 투자보다는 이 어떻게 보면은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종목 수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종목 수를 자꾸 줄여서 이왕이면 시장에서 이것도 뭐 대장주 중심주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게 같은 업종에서도 이왕이면 대장주나 아니면 주도주 이런 종목들로 좀 집중을 시켜서 아무튼 그쪽에 비중을 좀 더 실어서 뭐 수익을 좀 그런 종목들 통해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수익금을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수익금이에요. 수익금을 크게 만들어가는 수익금을 크게 만들어가려면 좀 비중을 이제 그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는 종목 수를 자꾸 늘리는 게 아니고 종목을 자꾸 집중시켜야 된다. 어떤 종목으로? 주로 대장주나 주도주 같은 업종에서도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아무튼
수익률도 좋지만 어떤 수익금을 키워가는 그런 쪽에 지금 아직도 안 늦었어요. 앞으로도 지금 한 2년, 2년, 제가 봤을 때 한 2년 정도 남았고, 그 2년은 짧은 게 아닙니다. 2년은 길은 거예요. 투자해서 2년은.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많이는 들이지 않지만, 이왕이면 이제 그 업종들 중에서 약간은 이제 좀 아무튼 주도주 아니면 좀 대장주. 노부티즈 보세요. 그 노부주의 그 대장주잖아요, 지금. 노부티즈가 대장주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매도 안 하잖아요, 지금. 노부티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종목을 하나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교육용 종목이 아니고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 지금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좀 2차 전지 종목이 지금 시점에 하나 내야 되는데 이제 어, 2차 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퓨처엠 종목 이제 그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그저 2년 전, 3년 전에 아무튼 그때 고점 찍고 지금 내려왔다가 지금 바닥 만들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흐름이 지금 좋죠. 보시면.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지금 이제 종목으로 하나 저희가 포트폴리오 종목을 하나 넣고요. 2차 전지에도 이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왕이면 좀 대장주, 주도주 좀 올랐더라도 주도주, 대장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강세장, 대세장 중에서는 그게 물론 이제 주도주나 대장주를 좀 이렇게 좀 이왕이면 더 낮은 가격에 사면 더 좋겠지만, 응? 그렇죠. 노브티즈도 보면은 이런 데 샀으면 더 좋았겠죠. 이런 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쭉 횡보했으니까 뭐 여기 사나 여기 사나. 그런데 아무튼 여기가 베스트였죠. 이제 가격으로 보면. 근데 이때 이제 올라갈지 안 올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이런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요 타이밍에 제가 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노부주 중에도 노부주들 많이 있잖아요. 노부주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 노부티즈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도 이제 보시면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올랐어요.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쵸. 포스코 퓨처엠도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때까지만 봐도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장기 이평선 그죠? 여기 장기 이평선 막 떨어져서 여기 쭉 떨어질 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안 좋아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 21선 위에 올라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은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코 퓨처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죠. 이런 자리가 지금 자리보다는 더 이제 좋은 자리였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거래량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여기 장기 이평선도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이평선들도 지금 정배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며칠 사이에 좀 이렇게 양봉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래량 줄면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2차 전지들 흐름이 지금 이제 2차 전지들 중에서도 이제 이 포스코 퓨처엠하고 이제 뭐 한두 종목이 약간 이제 주도주,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음, 아까 제가 했죠. 종목 수를 자꾸 늘리는 게 아니라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으로 좀 오르긴 했지만 이게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걸 지금 보면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쫙 밑에 보세요. 그때 2023년도 그때 포스코 퓨처엠이 보세요. 여기 고점 67만 얼마.
이 고점 그때 난리 났던 그 시절 월봉으로 보시면 더 그렇죠.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 그 2023년도 이때 8월이잖아요. 8월 이때 고점 찍고 여기 보세요. 여기 이 거래량 쭉 나오면서 이 고점 찍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하락 추세였죠. 하락 추세. 월봉으로 보시면 월봉으로 보시니까 하락 추세에서 지금 이렇게 벗어났잖아요. 벗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지금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월봉이니까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이 추세선,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그다음에 이제 상승 추세로 추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추세의 변화. 뭘로?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지금 바뀌는 지금 요 시기죠. 지금 2차 전지들이 대체로 다 그래요. 이제 이쪽이 보스코프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 보세요. 이렇게 고점들을 이렇게 이게 하락을 때는 이게 고점을 그리는 거예요. 고점을 고점이 자꾸 낮아지는 게 이게 하락이죠. 고점이. 그런데 이제 여기를 벗어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이게 포스코 퓨처도 요거 좀 이거 아무튼 한번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좀 사고는 있는데 이게 개인들이 좀 사고 있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개인들이 좀 사는데 수급으로는 현재 이제 개인들이 좀 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고 있죠.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오고 있고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기관들도 조금씩 이제 여기 보시면 기관들도 이렇게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매일 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산다. 이렇게 보면. 근데 개인들은 이제 많이 사다가 좀 이제 사는 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보시면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수급만 봤을 때는 이제 뭐 쌍끌이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제 좀 이렇게 사기 시작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전환되는 것은 뭐 개인들이 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기관들이 이렇게 사고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니까 매일 산 거 아니지만 이게 합쳐지면서 아까 추세가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를 돌아선 거예요. 개인들이 사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음? 개인들은 아무리 많이 사도 이 추세의 어떤 전환 이런 걸 못 만들어내요. 개인들은. 이게 또 사는 사람 있고 파는 사람 있고 막 그러니까 개인들은. 개인들이 집중력이 없잖아요. 방향성도 없고 집중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추세의 어떤 이렇게 월봉상 추세의 어떤 반환을 일으키는 추세의 변환을 일으킨다는 것은 세력들 아니고는 못 만듭니다. 그리고 실적도 보시면 매출은 뭐 막 늘은 거 아니에요. 매출은 뭐 그 작년이나 뭐 올해 좀 줄었는데 오히려 이제 여기 보면 포스코 표정인데 뭐냐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확 줄었다가 줄었죠. 줄었다가 갑자기 확 늘어나죠. 보시면 이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보시면 이제 매출은 뭐 고만고만한데 지금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 들어서 2025년도 들어가지고 영업이익 확 늘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쪽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지금 이제 포스코 PCM 종목 하나를 저희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주식시장을 보시면 지금 환율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환율은 그죠 보시면 그게 그거예요. 환율은 보시면 여기 막 올랐다가 또 다시 내려오잖아요. 보시면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이 고점 근처고 이제 뭐 미국하고 그 뭐야 그거 뭐죠? 그 관세 그 협상이 잘 안 된다 어쩐다 하면서 뭐 환율이 이렇게 올랐는데 근데 지금 협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그리고 이제 뭐 그 결과가 나오겠죠. 시간 지나면. 그다음에 해외 증시는 뭐 잘 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수도 보세요. 코스피가 또 우상향하죠. 올랐다가 이렇게 횡보하고 또 우상향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여기서 쭉 오른 다음에 이렇게 좀 조정받고 여기 막 2차전지 바이오 종목들이 조정받으면서 내려온 거죠. 그다가 이제 횡보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양봉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코스피가 지금 3,800, 코스닥이 875.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뭐 막 코스피 코스닥이 또 고점이다 어쩌다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 보고 자꾸 헷갈려 하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들 나오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금 또 고점 다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막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걸 보시라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가 보시면 그죠? 여기 계속 21선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정절 상태에서 그죠? 여기 오르고 또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 또 급등 횡보하다가 또 급등 나오고 있죠. 보시면. 근데 이제 막그 고점이다 어쩌다 뭐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걸 보세요. 막그 시장이 지금 진짜 고점인가? 뭐 이렇게 걱정이 되시면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 당분간은 이거 제가 매주 보여드릴 거예요. 수강생들도 보세요. 지금 개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고 이 기관들이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사고 있잖아요. 보면 저기 기관이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도 많이 사고 있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 코스피죠. 코스피는 앞으로 계속 우상향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수급을 보시면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뭐 지표가 어쩌고 뭐 관세가 어쩌고 뭐 환율이 어쩌고 뭐 어쩌고 막 그 지수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그런 거 보면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 보세요. 코덱스 레버리지. 이게 당분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 2년 정도 걸쳐 가지고는 이게 이런 흐름들이 계속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막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각도 보세요. 보시면
11선, 21선, 5일선, 11선 타고 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보시면. 이, 보세요. 더군다나 거래량도 줄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잘 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좀 실적이 좋잖아요. 실적이. 실적 발표했잖아요. 실적이. 응?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잘 간다는 것은 앞으로 실적도 좋다는 얘기예요. 응? 누가 봤을 때 여기 이 삼성전자 관리하는 그 기관하고 이분들이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SK하이닉스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보세요. 계속 우상향을 잡으세요. SK하이닉스가 벌써 여기 보세요. 10만 원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50만 원대 가까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잘 안 움직이던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그동안 좀 악재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안 움직이던 이제 삼성 바이오리스까지 움직이기 시작해요. 보세요. 삼성 바이오리스가 어떻게 보면 이 구간 이렇게 몇 달간 어떻게 보면 악재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뭐 분할한데 어쩐데 막 해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그죠? 여기가 고점처럼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지만 결국은 시간 지나서 보니까 결국은 이런 장대 양봉 나오잖아요. 보시면 이 거래량까지 실려가지고 응? 시가총액이 큰, 그 시가총액이 몇 위권에 있잖아요. 코스피에서. 이런 삼성바이오로스, 그 다음에 현대차가 또 갑자기 또 막 또 튀어오르기 시작하죠. 현대차가 보세요. 현대차가 있나. 그 잘 안 가던 현대차까지도 요즘에 또 탁 쳐서 올라가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이게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다는 걸 이 종목들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좋은 종목들이 많다고 보면. 우량주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 많이 있고요. 근데 이 반도체 쪽, 바이오 쪽,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2차 전지까지, 2차 전지까지 아까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지금 상승 추세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이런 지금 흐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단기적인 흐름으로 끝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다가 그동안 또 안 움직였던 뭐 삼성바이오로스, 그다음에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까지 그런 종목들도 지금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 흐름들까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미국하고 뭐 한국하고 뭐 그 관세 어찌저찌 막 관세 몇 프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들을 지금 미국과 관련해서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뿐만 아니고 지금 뭐 동남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을 뺀 나머지 쪽으로 지금 수출이 지금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수출이 잘 되니까 지금 뭐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그 수출 기업들은 또 환율 효과까지 있으니까 지금 환율이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높으면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까지 지금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입장에서는 환율이 높으면 이제 불리한데 그 수출을 주로 하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수출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실적이 환율만큼 실적이 이렇게 좀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상으로 어떻게 보면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그러기 때문에 거꾸로 그런 것들이 또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걸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 종목을 보거나 업종을 보거나 지금 지수의 흐름을 보거나 그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ETF에서 그 코덱스 레버리지만 보는 거예요. 그 다른 거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코스닥보다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더 지금 강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니까 거기서 이제 코덱스 네버리지만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도 좋고 이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특히 우량주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량주들이 이렇게 흐름이 좋을 때 이게 기인 거예요. 우량주들.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은 분들은 많이 사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 이 우량주들의 그 흐름이 이게 강세잖아요. 아까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막 보세요. 응? 우량주들이 지금 흐름이 좀 강세 흐름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응? 지금 그죠? 투자 자금이 크신 분들은 이럴 때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종목당 많이 사시면 되니까. 자,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들을 열심히 보세요. 종목들을 아까 코인들 지금 자꾸 쳐다봐봐야 지금 아무 의미 없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지금 봐야 거기서 뭐 분석할 수 있는 것도 뭐 없고 거기서 뭔가. 그러나 지금 종목들은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죠. 그래서 좋은 종목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비중을 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이렇게 앞으로 한 2년 정도 걸쳐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별주들 저희가 대선주에서 개별주도 해보셨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테마로 해서 이제 그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고 지금은 이제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실적으로 움직이고 이게 금리 효과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실적,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지금 기업들의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지금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 지금 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단지 뭐해서 뭐 정부의 정책이나 뭐 정부에서 뭐 대통령의 의지 뭐 물론 그런 것도 좀 작용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 굉장히 좋아요. 좋은 종목들이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이제 금리까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또 몇 개 업종이 또 합세를 하겠죠. 그 금리 내리는 것이 호재로 작용하는 그 몇 개 업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코인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쫙 이제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시간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 약 수강생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좀 100km 더 이렇게 고정형 이동식 기도 단속 하고 좀 더 지역입니다. 집중해야 되는 게 이쪽 그 종목 쪽입니다. 이게 주식 시장과 종목이에요. 이쪽에. 종목은 지금 제가 이제 교육용으로 드린 종목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우량주들 중에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종목들에 집중해서 아무튼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서 좀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수강생들이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인들은 이제 차트를 통해서 이제 흐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흐름, 이제 지금의 흐름과 앞으로 이제 이 본격적인 어떤 불장으로 갈 수 있을 거냐, 요걸 보는 거죠, 지금서. 그래서 이제 가장 본격적인 불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이 그림 중에 하나가 제가 했던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그림들 중에서 가장 지금 좋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보시면 왜 좋은 그림을 그리냐면 지금 반등은 별로 못하고 있잖아요. 반등은 여기서 윗골이 달고 캔들 보세요. 위에서 그렇게 반등하는데 가지고 반등은 그걸 조금씩밖에 알아서 못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나왔나 보지? 어디서 거기다가 이제 올렸어? 여기 보시면 그 거래량도 지금 그죠? 아, 많지가 않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이제 살짝 마이너 나서 아니고 이제 살짝 돌아봤으니까 지금 반등했어요. 그런 이게 거 살짝 아니야. 반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들이 여기서 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야지 봐. 그렇지만 이제 이 반등도 결국 끝이 날 거다. 끝이 나서 결국 제가 얘기했던 여기 전구점. 그죠?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이 주봉입니다. 주봉을 봤을 때 이제 이런 그림들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사실 이제 이 고점은 여기인데 이 고점은 크게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현물들이 막 사고팔고 해서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했던 그 선물 중심으로 막 청산되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림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을 뺀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그림보다도 가짜 그림이다. 이게 보시면 되고 진짜 그림은 이런 거 이걸 뺀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짝 그날 그 일만 없었으면 살짝 반등했다가 결국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여기 이제 전저점 깨야죠. 여기서 깨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전저점 깨고 그래서 이렇게 장사키가 내려오는 숫자니까 더 이런 잘 나가는 것 시기부터 같다. 해. 좀 이제 자, 그 알트코인들의 계급 흐름이 체계도 좀 보고. 좋아지는 아니, 흐름으로 아, 숫자끼리 내가 간다고 보니까 뭐 하니까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찬이가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체험색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뭔가 좀 긍정적인 요소를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잠깐만요. 그 긍정적인 어떤 요소들을 이렇게 그 그림 속에서 찾아보면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도면서 이렇게 하락해야 좋은 거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런 구간이 온다는 거죠. 이제 언제 오냐가 문제인데 시간적으로.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결국 이제 고점 찍을 때까지 여기까지가 저는 이제 이 마지막 기다리는 구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어떤 마지막 기다리는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으면 그다음 이제 하락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좋은 흐름줄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여기 전저점을 깨는 요런 구간들 그래서 본격적인 불장은 이제 이런 데부터 서서히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짜 이제 매도하고 막 이런 것들은 아마 요 구간 뭐 5배를 가든 10배를 가든 뭐 20배를 가든 해서 우리가 매도를 하는 구간은 알트코인들을 매도하는 구간은 요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뭐 기간적으로 언제일 거냐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제했듯이 그것까지는 알 수 없다.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그런 때가 온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비트코인 가지고도 말이 많고 뭐 이더리움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이 비트코인도 보면은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 2주간 이제 음봉 나왔죠. 음봉. 그 지난주까지 이번 주에 지금 양봉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캔들은
캔들은 이제 우리가 캔들을 보실 때 캔들은 이 종가가 중요해요. 종가. 이게 종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그러지 아니 이건 아니죠. 이건 바이낸스는 이 종가 이제 종가가 어떻게 그려지냐.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종가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다가 여기서 끝난 거죠. 여기서 이게 종가였던 거고 이제 이번 주에 이 비트코인의 종가가 어떻게 끝날 거냐. 그래서 이왕이면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끝나면 좋겠죠. 올라서 내려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이렇게 올라가고. 도미넌스는 달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내려가야 좋은 거고, 이게 저희 알트코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올라가야 좋아요. 비트코인은 올라가야 돼요. 아무튼 고점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번 주 주봉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보면 이제 이 음봉이 두 개 나왔잖아요. 이 음봉이 나올 때 이렇게 세 개까지도 나오는데, 지금 두 개 나왔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 기다려 봐야죠. 이왕이면 좀 양봉으로 끝나기를 이렇게 좀 기대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보시면 이더리움도 저희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도 지금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크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위치는 다르지만 이렇게 비트코인하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제 이더리움도 이게 지난주, 그지난주, 그러니까 1주 전, 2주 전은 이렇게 음봉으로 이게 종가가 음봉으로 끝났는데 아무튼 일단은 이제 그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이제 기준이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여기 이제 이게 아무튼 양봉이 나와서 아무튼 이렇게 응? 한 주에 걸쳐서 가든 2주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가든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가 신고가잖아요. 그 신고가 뚫은 데가 여기니까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테스트하고 이렇게 가는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불장일 거다 이렇게 이제 그림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캔들들을 어떻게 그리면서 갈 거냐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개인들이 지금 많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개인들이 많이 줄은 건 사실인데 이 세력들 입장에 봤을 때 이걸로 만족할 건지 아니면 이걸 더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할 건지 그건 이제 세력들한테 중요한 거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캔들이 바로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한 번씩 거치면서 갈 건지 이게 결정이 날 거라는 거죠.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이렇게 쫙쫙 이렇게 가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 이게 필요하다면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고 해도 그 개인들을 더 떨어야겠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오든 간에. 그럼 여기서도 알트코인들 또 조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정받을 때 이게 계좌를 자꾸 보면 음, 자꾸 보면은 멘탈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마시라. 네, 지금은 계좌를 본인이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알트코인 얘기한 겁니다.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지금 계좌를 지금 시기에는
본인이 자꾸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기에는 알트코인들 계좌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면 그냥 시장에 맡겨야 돼. 시장에 맡겨놓고 당분간은 이제 계좌를 안 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이게 최소한으로 보시라. 최소한. 왜냐면 자꾸 보면 안 좋잖아요. 보시면.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셔야 된다. 그래서 종목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꾸 지금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걸 자꾸 보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종목들 흐름이 좋잖아요. 이게 지수 흐름도 좋고 종목 흐름도 좋고 코스피도 좋고 후삭도 좋고 그다음에 좋은 업종과 좋은 종목들도 많은 이 주식시장 이쪽은 그쵸. 종목들 사면 지금 올라가고 아까 노부티처럼 올라가고 사놓으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자꾸 이걸 보지 마시고 지금은 이걸 보시라. 이걸 자꾸 보고 있다 보면 나중에 때가 되면 여기에 있는 이제 알트코인들도 여기 지금 종목들처럼 이게 좋은 흐름으로 가는 요 시기가 올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막바지 기다리는 구간에 저는 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자꾸 계다 보면 그저 멘탈만 자꾸 무너지니까 보지 마시고 차라리 보려면 이쪽에 주식시장에 이 좋은 종목들을 이왕이면 사놓고 한 주를 사든 두 주를 사든 본인들이 살 수 있는 만큼 사놓고 그래서 종목들 오르면서 그게 수익으로 결국은 이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쪽에 코인 시장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지금 흐름이 좋은 주식 시장에 집중하는 게 그죠? 시간도 잘 보낼 수 있고 그죠? 그 주식 시장에 내가 사놓은 종목들이 자꾸 오르면 본인들이 어떤 기분이나 멘탈이 업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냐면 이게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이제 종목을 이렇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5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은 수익이 이렇게 막 한 50%, 100% 이렇게 나 있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 있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제 원금 근처에 있는 종목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종목을 만들어내려고 하냐면 다는 아니더라도 이런 종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포트폴리오 그래서 계좌를 그 보면서 이렇게 시세지수도 자꾸 알아? 마이너스 어때? 는 종목을 보고 자꾸 멘탈이 자, 무너지면 안 올라. 돼요. 이게 목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보고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을 내가 잘 관리해서 이런 종목을 만들어낼 건가. 응?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을 내가 이렇게 이제 찾아야죠. 그러니까 같은 계좌 안에서도 이게 마이너스 난 종목 가지고 자꾸 막 아무튼 이렇게 막 멘탈도 무너지고 자꾸 이러는 것보다 그러면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요. 응? 오히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본인 계좌에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나머지 어떤 종목이 그 다음에 이런 종목처럼 갈 수 있는지 응? 그런 걸 자꾸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직 내 계좌에는 없지만 내 계좌에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내 계좌에 없는 종목들 중에서 또 내 계좌에 들어왔을 때 또 이렇게 50% 100%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그래서 있다면 그런 종목을 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야죠. 이게 포트폴리오인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게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50% 100%막 이렇게 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종목은 그 중에 손절해야 될 종목도 있어요. 있다고요. 응? 그럼 손절하는 거예요. 거기 자꾸 물타기 하지 마시고. 응? 왜 자꾸 흐름이 안 좋은 종목에다가 흐름이 안 좋은 종목에다가 자꾸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종목 얘기한 겁니다. 알트코인은 아니고 종목 같은 경우. 이왕이면 흐름이 좋은 종목 쪽에 비중을 실으려면 흐름이 좋은 종목 쪽에 비중을 실어야지. 특히 지금 같은 강세장,
이 대세 상승장, 강세장 대세 상승장에서는 내가 어떤 여유 자금이 생겼다. 아니면 돈이 추가로 더 생겼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다가 내가 새로운 종목이 아니면 있는 종목에 넣는다면 어떤 의미냐면 흐름이 좋은 종목에 이게 마이너스 난 종목에 넣어가지고 이게 물타기해서 막 이렇게 단가 내려서 내가 어떻게 봉점에 빨리 빠져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흐름이 좋은 종목에 넣어서 수익을 내야 된다. 수익을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적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는 내가 이제 매수해서 이렇게 내 돈을 주고 매수할 때는 흐름이 좋아 보이고 잘 갈 거라고 해서 이렇게 매수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좌에 들어오고 나서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과감하게 잘라낼 줄도 알아야 돼요.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3번 쳐보세요. 대세 상승장, 강세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좋은 종목들 많은데 굳이, 응? 그 내 계좌 안에서도 내가 돈이 추가로 생겼으면 이왕이면 흐름이 더 좋은 종목에 돈을 넣어야지. 응? 흐름이 안 좋은 종목에 자꾸 돈을 넣어가지고 그 마이너스 났다고 그 단가 낮춰서 응? 그 원금 찾으려고 자꾸 하면은 응? 계좌가 좋아지기가 쉽지 않다고요. 이런 장을 또 이런 대서상장 같은 걸 또 자주 만나는 게 아니고 됐잖아요. 이런 장은 15년, 20년 만에 만나는 장이고 앞으로 이런 장을 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좋은 주식 시장에서 지금 좋은 종목들이 많을 때 그런 좋은 종목들에 좀 집중해서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기회니까요. 오히려 지금 그런 쪽으로 집중하시라고요. 내가 알트코인들은 수강생들이 안 봐도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응? 내가 안 보면 어떻게 할 거냐 걱정 안 하시대요. 제가 보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뭘 걱정하세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좀 보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알트코인들 지금 이런 꼬리들은 별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의미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래프상 의미 있는 거는 뭐 한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스위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아까 그죠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비슷하잖아요. 잘 보세요. 아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그 캔들 흐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번 주까지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 비트코인의 흐름과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흐름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이제 도미넌스를 보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오냐 아직까지는 요거 이제 물론 이제 관련된 건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 알트코인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들은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걸 그렇기 때문에 차트도 보시면 비슷해요. 똑같진 않지만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 가격의 위치는 이제 차트상으로 가격의 위치는 이제 좀 다르지만 알트코인마다 좀 다르지만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만 봤을 때는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흐름과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당분간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흐름을 따라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불장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불장 시간대로 딱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더리움과 그 비트코인에서 이제 벗어나서 각자의 길을 가겠죠. 이제 그때까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알트코인들을 봐도 비슷하다 그림들이 이제 위치만 그쵸
지금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상으로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아까 팬들 같은 경우는 좀 요런 데 있는 거고, 그죠? 아니, 아까 뭐 같죠? 스위코인 같은 경우 요런 데 있는 거고,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거고, 그런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한 세 주, 네 주 정도의 이렇게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결국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캔들의 흐름을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다. 앱토스 마찬가지, 앱토스 완전히 누워있죠. 팬들, 그렇죠? 팬들도 마찬가지예요. 팬들은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좀 위쪽에 있는 거, 위쪽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결국은 최근에 보시면 결국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지금 캔들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이게 앞으로 몇 주간도 이렇게 흘러갈 거란 얘기죠. 보시면 셀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또 다시 내려갔죠. 그런 거예요. CFX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 캔들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 여기까지 의미가. CFX는 보시면 지난주에 그래도 양봉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 주봉을 보실 때 이게 양봉으로 끝나냐 음봉으로 끝나냐, 나중에 끝날 때 종가에 가서 이 주봉이 양봉으로 끝나냐 음봉으로 끝나냐, 이건 상당히 달라요. 이왕이면 주봉이 끝날 때 양봉으로 끝나는 게 좋죠, 음봉보다는. 양봉으로 끝나야 그 다음 흐름들이 좀 더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CFX 같은 거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해서 보면 하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양봉으로 끝났죠, 양봉. 아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다른 것들은 지금 보면 거의 저희가 봤을 때 거의 다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CFX 같은 경우 지난주에 지금 이제 막 큰 캔들로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응? 양봉으로 끝났다는 것은 이게 CFX가 지금 코인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흐름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강하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앞으로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보면서 그 의미가 이제 연결이 되겠죠. 모피 마찬가지죠. 모피도 저희가 이제 맨 제일 늦게 들어간 코인인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들어갔어도 저희가 들어간 데가 어디인가요? 그 수익이 좀 났다가 결국은, 그죠? 결국 이 저점까지 내려오고 지금 이렇게 끝났죠. 뭐 지난주에 역시 음봉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시는데 이제 좀 의미를 본다면, 이제 음봉으로 끝났냐 양봉으로 끝났냐, 그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양봉으로 끝날 거냐 음봉으로 끝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봤을 때 양봉으로 끝났는지 음봉으로 끝났는지, 그걸 보면서 아무튼 이제 그 캔들들의 흐름이 지금 시간대에서 이 코인의 경우에, 이 알트코인의 경우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흐름이 좀 강한 쪽에 속하는지 약한 쪽에 속하는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개 쭉 보긴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다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흐름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 CFX 하나 빼고는 나머지 코인들은 지금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저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코인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어떤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저희 이제 기준선은 딱 두 개예요. 다른 거 아니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고 내려와야 된다. 저희한테 기준이 든 건 딱 두 개입니다. 두 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 고점을 찍고 요 고점 말고요. 여기 이제 여기 캔들 중심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와야 된다. 그게 언제일 거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본다면 아까 제가 했던 이더리움. 이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올 때까지는 이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더리움이 언제 여기 고점을 넘어서 이렇게 딱 자리를 잡을 거냐.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릴 거냐. 이게 이제 저희가 기다리는 부분이죠.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이제 쭉 얘기했듯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알트코인을 포트폴리오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알트코인의 이제 불장은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불장이 아직 시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될 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좌를 보거나 알트코인들을 지금 이 알트코인 보고 저 알트코인 보고 뭐 오르고 내리고 보는 거 크게 의미 없어요. 지금은 그렇다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이제 저희가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까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그 이더리움의 그 신고가 넘어가는 부분 그게 언제 넘어갈 거냐. 그 이제 그림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판단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고 오히려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고점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아니면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응? 지금 이제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렇게 좀 강한 흐름으로 가는 것은 단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의지 아니면 뭐 민주당의 어쩐 뭐 그런 것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그 수출 기업들이 그 수출을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잘 아무튼 수출도 많이 하고 미국의 관세 문제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거에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많이 남고 거기에다는 환율 효과까지 겹쳐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대기업들의 어떤 그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 흐름도 좋고 그 좋은 종목들도 우량주들 중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셔서 좀 투자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들에 좀 이렇게 비중을 실어서 좀 수익을 좀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그런 종목도 살펴보고 또 계좌도 그죠? 주식 계좌도 관리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시면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알트 불장도 어느새 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기다리는 것이 힘든데 지금 가장 힘든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면은 진짜 너무나 그죠? 나중에 후회할 이런 구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 기다렸던 그 1년, 2년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당분간은 저희가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이 흐름에 좀 이렇게 좀 집중하면서 알트코인들보다는요. 그러면서 좀 시장을 보시면 그리고 그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이제 또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서
오히려 그 코인보다는 좀 주식시장 쪽으로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시는 게 알트코인이 본격적 분쟁이 오는데 기다리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